이번에 할쓸 신작 시즌3에 출연한다고 해요. 과학과 예술의 소통으로 맺는 가장 예쁜 이성? 친절하면서도 불친절하잖아요. 저자는 양자역학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이론 물리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현재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김상욱의 양자공부,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란다, 과학수다 등 여러 권의 책을 낸 분이기도 해요. 세게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 새겨 듣지 않는 것처럼 쉽게 설명했다고 해서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양한 과학 이론들을 비교적 알기 쉽게 풀어낸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사주신 책 4차원의 세계를 읽고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다고 해요. 이후 양자역학의 세계를 사서 수십 번을 읽고 이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자인 김상욱 교수가 이번에 할쓸 신작 시즌3에 출연한다고 해요. 이전에 정재승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아주 유명해지실 것 같은데 그 덕에 이 영상 조회수도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김상욱의 과학공부,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신문이나 잡지 이런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한 챕터의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가볍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루에 대한 시간 개념으로 출발해서 양자역학의 세계를 지나 과학과 예술의 소통으로 맺는 포괄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과학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가깝게는 스마트폰부터 멀게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까지. 그래서 과학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내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원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과학을 좋아하시나요? 시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친절하면서도 불친절하잖아요. 저자가 인용한 사람들 중에 저는 철학자나 시인의 이름은 익숙했지만 과학자의 이름은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또 과학이라고 하면 저는 학창 시절에 가장 예쁜 이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과학에 흥미를 좀 붙이고 있어요. 감히 특히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이런 물리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는 조금씩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인문학에서는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 과학에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풀어질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자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손과 발을 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유는 이해하기 쉽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수식 없이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전 여기서 저자의 노력과 쓸쓸함이 엿보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저도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 관심이 좀 많지 않고 그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게 많이 책에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자를 철학하는 과학자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철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읽고 같이 리뷰했을 때 네. 그 책에 순수한 과학자는 예술가와 닮았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연구하는 주제와 대상이 인간과 자연세계라는 점에서 거의 일치하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걸 풀어내고 증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도달하려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뛰어난 과학자는 예술가일 수 있고 또 뛰어난 철학자는 과학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과학, 철학 분류를 했지만 뚜렷한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주라는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결국은 같은 범주에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함으로써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끊임없이 요청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철학적이고 시적이라서 과학과 철학과 예술이 전혀 다른 학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가 관심을 두는 주제는 경계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원자들의 세계의 물리적 현상이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 지점을 찾고 싶다고 말해요. 역설적이지만 경계를 찾는 행위는 결국 경계를 지우는 행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다양한 과학 이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이 책은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단어가 풍기는 난해한 기운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어요. 작가가 인용한 프란츠 카프카의 버각태서가 떠오르는데 저는 문지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을 넘어가 볼 생각을 못 해봤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챕터 상상력을 상상하라 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소연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예술가의 상상력을 과학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부분, 그리고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을 알려주는 냉철함 때문이 아니라 가설을 세우는 모험심 때문에 좋아한다,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다 읽고 드는 생각이 있나요? 저는 뻔하지만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전공책을 읽는 건 독서가 아니다, 이런 말이 생각났는데 한 분야의 책만 계속 읽으면 전문가 바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꼭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무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의 독서는 결국 맞닿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다면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라는 저자의 말에서 전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깨지고 양자역학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절대적이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